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이 또 역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만의 힘, 모멘텀은 역시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미국 시장이 어제 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전이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57%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550선도 무너지면서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닥도 역시 0.75% 낙폭이 더 크게 나오면서 911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역시 유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면서 다시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자연스럽게 연결됐고요. 여기에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금리 인하 보는 것은 굉장히 먼 미래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부담을 받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로봇주는 갑니다. 오늘도 로봇 관련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로봇이라든지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역시 이렇게 우리 시장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골라왔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듬뿍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딱 가지고 있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계속 수익을 즐겨볼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종목도 듬뿍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 그리고 나인원 자산관리의 기동현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두 분은 어떤 종목을 바라보고 계실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합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홍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파라다이스와 토비스, 현대 오토에버, 현대 미포조선, 파마리서치 이렇게 5가지 먼저 가져오셨고요. 기동현 대표의 픽은 LX 인터내셔널, SPG, 성광밴드, 호나아이, 풀무원 이렇게 먼저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먼저 10가지 종목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이 종목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라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두 분이 안내해 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종목들 한번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홍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이죠? 첫 번째 종목 이제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우선 파라다이스가 주가가 8월 초에 중국 단체 관광객 얘기 이슈 나온 다음에 한번 점프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차익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단체 관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좀 그
보다도 실적으로서도 상반기 때도 그렇고 증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비유에 대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이 카지노 쪽보다도 이 복합 리조트를 활용한 어떤 숙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가 많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영종도 인스파이어가 개장이 되죠. 10월 리조트가 되고 이제 1월 달에 어떤 카지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어떤 파라다이스의 카지노에 대한 매출보다도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행이나 이런 특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크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국경절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인데 이쪽에서의 관광 수요가 타깃이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 3주 전 이 정도 시점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매수와 함께 주가 상승 여력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카지노 매스 쪽에서의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은 뭐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시는 중에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라님께서 파라다이스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지금 23,000원까지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23,000원이 최근에 상향된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던 비유가 괜찮다고 한다면은 저는 추가적인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1차적 23,000원이 아니라 우선 1차적인 목표가 19,0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네. 19,000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라님, 19,000원 일단 1차 목표가 세워보시고 그걸 통과하고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LX 가지고 왔고요. 인터내셔널. 네, 종합 상사들 중에서도 지금 LX 인터내셔널만 재고 자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시장을 좀 누르고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조금 민감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주력인 자원 사업들을 보면 석탄이라든지 팜오일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석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수익성이 네. 조금 많이 타격이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45% 정도 감소를 했고 같은 기간 매출도 한 28.2%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LX 인터내셔널 말고도 이제 종합 상사주들이 찾고 있죠. 뭐 삼성물산도 그렇고 뭐 여타 비교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LX 인터내셔널은 특히나 이제 작년도부터 이제 수력 발전이라든지 헬스케어, 디지털 등에서 사업 분야를 좀 찾고 있고 특히나 자원 부문에서 리튬이라든지 니켈 쪽 2차 전지 관련한 광물 사업을 좀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바이오매스 쪽의 신재생 사업으로도 좀 발을 넓힐 계획인데 지난해 4월부터 바이오매스 기업 포승그린파워 인수를 마쳤었고 한국유리공업 인수도 마친 상태이고 지금 이미 HMM의 인수전에도 뛰어든 상황이죠. 이제는 좀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력한 인수 후보로 보자면 LX 인터내셔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HMM이 지금 최소 매각 자금이 한 5조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LX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좀 확인을 해보셨을 때 약 1조 6천억 원 정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수 경쟁사들 대비해가지고 충분히 인수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또 HMM 관련된 인수의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두 분이 첫 번째 종목 하나씩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토비스 토비스. 네. 말씀드리는데 토비스가 일반 디스플레이 그 업체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카지노 그리고 전장 쪽에서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게이밍의 디스플레이 모듈 쪽에서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파라다이스처럼 이제 카지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국내 쪽보다도 이 글로벌적인 이 카지노 업체들한테 이 카지노 디스플레이에 대한 모듈 부분의 수출이 굉장히 좀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올해 영업이익은 340억 이상,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무려 400% 가까이 증가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 상반기 때 실제로 증명됐었고 말씀드렸던 이 해외 쪽에서의 카지노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전장용 쪽
이 디스플레이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연말까지 이 서천 공장의 전체 가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반기에 대한 어떤 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실적은 내년에 크게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선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투비스 현재 매수해 볼 만한 기회다라는 의견으로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SPG로 SPG. 가졌고요. 이거 네. 어제 밤에 이제 종목 선정을 했었는데 오늘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네. 좀 강하게 좀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격도가 5일선이랑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조금 메꾸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나올 때 5일선 닿을 때쯤에 좀 다시 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네.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증권 신고서 제출한 이후부터 산업 전반에 계속 매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감속기가 부착되어 있는 모터 시장으로 봤을 때 SPG의 감속기 시장은 전체 시장 점유율의 국내에서는 한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고객사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국내 자동화 장비 고객사들이 주요 고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밀 감속기 이제 전체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유명한 업체죠.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그리고 나브테스코 같은 일본 업체가 세계 시장의 75% 아직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 SPG는 이 시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전력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상용화 단계입니다. 협동 로봇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율 운행 물류 로봇 그리고 방산용 감속기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11월부터는 LA에다가 연구소를 하나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미국 현지에도 정밀 감속기 시장 점유율을 좀 점진적으로 높여가겠다라는 어떤 첫걸음인 것 같고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 시장까지 양산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 종목들 오늘도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SPG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런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은 뭘까요? 현대 오토에버. 현대 오토에버. 우선 재밌는 게 그거죠. 지금 현대차, 기아가 주가 잘 못 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자회사인 이 현대 오토에버는 주가 잘 가고 있는 걸 봤을 때 네. 같은 이제 차량 또 이제 같은 매출에 대한 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현대 오토에버처럼 이렇게 자율주행 쪽으로의 수급이 더 쏠리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왜냐면 이제 현대 기아차 최대 고객이죠. 이쪽에서의 판매나 이런 부분이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에 바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을 떠나서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현대 오토에버의 주가에 현대차와 기아를 제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그 관심이 높죠. 어떻게 우리나라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과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자율주행과 엮였다 하면 주가에 대한 관심은 좀 높은 상황인데요. 네.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이 현대차 그룹이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레벨 3나 그리고 이 전기차로 본다고 했을 때 올해 EV9에 어떤 탑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내연기관 쪽보다도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심은 현대차 그룹을 떠나서 따로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분기 매출액도 괜찮았고 영업이익도 527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83% 높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매출 구조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기아는 좀 부진하지만 현대 오토에버 흐름 좋습니다.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피팅주 성광밴드, 성광밴드. 예, 가지고 왔고요. 네. 이제 조선업이 살아나고 있고 플랜트 발주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좀 수혜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유체의 종류라든지 온도 뭐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대부분의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가 지속이 되게 된다 하면 이제 유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에 따라서 뭐 LNG의 경제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LNG 프로젝트라든지 LNG
플랜트 쪽으로 발주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LNG 선박 쪽의 발주가 또 늘어나게 되면 이제 피팅 수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 LNG 프로젝트 다시 재개된 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해양 플랜트 사업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신규 수주 대폭으로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LNG 프로젝트 보시면 이제 기존의 비카본 제품들의 가격이 정유에 사용했던 카본 제품보다 월등히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네. 믹스 개선 효과를 좀 같이 보면서 피해 상승 효과도 좀 같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수소 전문 회사입니다. 벤처 회사인데 HM 파워에다가 전략적 투자를 좀 감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액화 수소 플랜트 쪽에다가 뭐 충전소라든지 뭐 플랜트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피팅으로 해가지고 좀 같이 시너지를 내겠다. 기존 사업이랑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고 수주 잔고를 보니까 이제 2,400억 원 정도 수주 물량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 21년도까지는 계속 적자가 났었는데 22년도 작년을 봤을 때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한 11%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 업황 살아나는 것에 네. 따라서 알겠습니다. 성광밴드까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기동현 대표님이. 자, 다음 종목도 가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다음 종목 뭐죠?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을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 이제 조선업종 안에서도 올해 상반기 때 현대미포조선이 물론 이제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괜찮았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이 조선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도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최대 장점이 바로 이제 원래 조선업종은 수주를 받고 뭐 1년 반이나 2년 후에 실적이 잡히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은 이 수주를 받은 다음에 매출 인식 부분,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은 게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작년과 어떤 재작년, 작년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매출 인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았던 게 사실인데,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대량 이 석유 제품 운반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수주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인식의 짧은 리드템이 짧은 부분에 있어서 현대미포조선의 매출에 대한 인식 부분은 내년 상반기 때는 빨리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려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해소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 관점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현대미포조선에 얘기 나왔던 게 이 어떻게 보면은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좀 많았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해소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이 나란히 조선주 성광밴드와 현대미포조선 하나씩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코나아이 가지고 왔고요. 코나아이. 네, 국내 카드사 IC칩 공급업체로는 점유율 1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 해외 약 90여 개국의 IC칩 운영체제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카드 설비 시설 가지고 있고요. 2020년도부터 제네시스 전용의 스마트 카드키 공급하고 있는 회사로도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부문을 좀 더 봤을 때 부산 쪽에서 이제 택시 M미터기 공급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었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숫자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매출이 좀 크게 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결제 플랫폼 시장을 좀 주목을 해봤었으면 좋겠는데 결제 인프라 플랫폼 코나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누구나 카드 발행사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휴한 기업들이 전자금융업 라이센스가 없더라도 이제 가맹점 인프라 결제라든지 시스템 시장에 진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장벽들을 좀 허물어 가지고 그 스타벅스 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체 브랜드를 단 사이버 머니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것 같고 지난 5년 동안 이제 코나아이가 지역 화폐 시장 지자체 쪽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들을 오랜 기간 동안 좀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시장을 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카드라든지 뭐 핀테크, 뭐 유통, 이커머스들과 좀 협업을 해가지고 수익성은 좀 크게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좀 횡보를 거쳐왔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앞으로 좀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외국인가 기관이 네. 많지는 않지만 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코나아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바로 갈게요. 파마 번째. 리서치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파마 하겠는데 리서치요.
네, 근데 저 파마리서치가 이제 8월 달에도 신고가를 쓰면서 네. 시장에 관심 많이 받았었죠. 받은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파마리서치 조정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이번 상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상승 추세 있죠. 그 네. 부분이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주로서도 저는 매수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파마리스의 리쥬란이죠. 여성분들은 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부과를 방문하는 분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까지도 이제 피부과에 가는 상황이 좀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이 수요도는 역시 뭐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피부 의료기기 업체들의 가장 큰 어떤 실적 핵심이 바로 이제 해외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쪽에서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국 시장 쪽에서는 다른 피부 의료기기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진출을 잘 안 했던 그런 상황인데 파마리서치가 이쪽 진출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극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태국 시장으로 동남아나 어떤 신흥 쪽에서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해외 쪽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파마리서치. 장투미주님 유튜브에서 파마리서치 매수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5번째 종목입니다. 네, 풀무원. 풀무원. 예, 네. 1분기 매출 9.5% 늘어났고 영업이익도 한 33% 정도 늘어난 실적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가지고 있고요. 해외 수익 사업 부분에서 이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무원은 이제 대체적으로 한 10년 동안 해외 법인에서 적자가 좀 지속됐기 때문에 네. 이제 만년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미국 법인 쪽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매출이 2015년도가 900억 정도가 나왔고요. 20년도에 한 2,500억 원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2023년 올해를 마치고 나면 약 4천억 원대 매출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법인 매출 구성을 보면 한 두부가 50% 정도 되고 이제 아시안 K푸드로 해서 한 40% 정도, 소스류로 한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 두부 시장 점유율은 1위입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웰빙이라든지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K푸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성장세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장도 지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따라서 B2B라든지 B2C 채널 적극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서는 파스타가 좀 납품 지연이 되면서 좀 이슈가 있었지만 재계약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3분기도 좀 견조하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의 현재 3대 편의점에 5만여 개의 두부바가 입점이 되어 있는 부분도 해외, 일본, 중국, 미국에서 땡. 네, 알겠습니다. 일본에 두부바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네, 좋은 정보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10가지 종목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간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그리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7%가량 하락하면서 2,54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습니다. 0.9%가량 밀리면서 현재 구간 910포인트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세 속에서 오늘도 역시나 정유 기업들, 로봇 관련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인데요.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휴대폰 부품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해외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업무를 할 때 사용하지 말라는 제재안이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정부기관 공무원들에게 제재가 내려졌다고 하고요. 아이폰 1,000만 대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간밤 애플이 3.5%가량의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애플과 관련된 휴대폰 부품주들의 하락세도 두드러졌었던 하루였는데요. 우리 시장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휴대폰 부품주 애플 관련 기업들 5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폰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였던 만큼 오늘 깊게 눌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BH와 LG 이노텍이 대표적인 애플 관련 기업들인데요. 6에서 4%대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입니다. 라운텍인데요. 초소형 XR 글래스용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해서 국책 과제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거래의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마감을 한 기업입니다. 시세 연속성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업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2026년까지 42개월간이라고 하고요. 사업 규모 같은 경우에는 106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XR, VR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다가 현재 구간에는 7.9%, 8%대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 원대 매물대를 시원하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로봇 관련 모멘텀이 엮이면서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요,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최근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주가의 방향성도 괜찮은 기업이죠. 아람코 회장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HD 현대 회장과 아람코 회장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업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개장 직후부터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두 가지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HD 현대와 현대건설기계인데요. 두 가지 기업 모두 다 3에서 4%대 견조한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지수 대비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장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좋은 종목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설명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까요? 지금 매도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들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10가지 추가로 준비된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한미반도체와 이녹스 첨단 소재, 코스맥스, LIG 넥스원, 나노신소재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픽은 KCC, 심텍, 제일기획, 파로스아이바이오, 클리노믹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리스트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관심이 생겼다.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릴레이, 이번에는 이성홍 차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우선 그 한미반도체가 주가 상반기를 좀 정리하면은 이 4월부터 주가가 원래 10,000원대던 주가가 지금 50,000원대까지 그쵸. 6만 원 가까이 지금 6만 원 돌파했었죠. 근데 뭐 이유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이라는 그런 첨단 반도체에 대한 등장과 함께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네. 우선 지난주였죠. 한미 반도체가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 HBM에 대한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엔비디아의 GPU죠. GPU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SK하이닉스 쪽으로의 HBM의 수요가 수주를 준 상태고 그게 바로 이제 한미 반도체의 수주로 연결된다는 부분이 그 기대감이 원래 올해 4월부터 좀 반영이 됐었는데 네. 지금 9월에 이 공시를 봤을 때 그 부분이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공시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는데 실적주로서 본다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증권사 목표 주가는 계속 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7만 원 초반까지 왔는데 이 정도의 어떤 실적이나 그 기대감을 가져간다면은 지금 현재는 그 이상의 목표 주가를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 한참 계속 상승세 보이다가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KCC이고요. 네, 2분기에 좀 실적은 주춤을 했었는데 원인으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실리콘 사업 비중을 늘려내고 왔다가 실리콘 이제 원가 가격, 이제 메탈 실리콘 가격이 많이 크게 되면서 수익성엔 좀 악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중국의 이제 메탈 실리콘 양들이 이제 풀리게 되면서 과잉 공급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주가를 눌렀던 것 같고 지금 KCC가 하고 있는 유기 실리콘 사업을 보면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석유화학 제품보다 이제 방열 면에서 열을 받아도 타지 않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인테리어 앞으로 이제 의료기기 그리고 자동차 시장까지 좀 여러 산업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등의 이제 방열 관리가 좀 중요한 산업들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사들 이미 봤을 때 내연차 실리콘보다 전기차용 실리콘으로 한 4배 많은 전기차용 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KCC가 따라가줘야 될 것 같고 배터리, 전기차용 판매를 위해 가지고 1년 넘게 미국 쪽 공장의 생산 설비를 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전환 작업이 하반기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실리콘은 유가라든지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놓게 되면 이제 가격을 좀 등락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좀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향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CC의 6번째 종목으로 기동현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할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우선 뭐 실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 OLED 여러 가지 부분과 연결이 돼 있는 상태라서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녹 첨단 소재가 뭐 디스플레이, 회로, 반도체 이쪽 소재이기 때문에 이 전방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나 어떤 좋아져야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제 주가가 좋아지는 부분은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이놀레드나 어떤 OLED 보호 강화하는 필름 여러 가지 부분에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쪽에서의 기대감은 크지만 이 본업 전방 사업이 잘 좋아져야 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이제 이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뭐 2분기 때까지는
어쩌면 전체적인 뭐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 어떤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뭐 늘어나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좀 3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258억,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3%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 뭐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에 의한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특히 차폐 필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본업에 대한 실적 성장세는 반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놀리디 이런 TV 쪽에서의 이 어떤 수요 부분과 글로벌적인 부분은 이제 시작 단계라 볼 수 있겠는데, 가장 소재 쪽에서 연관된 게 바로 이제 이녹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이성욱 차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2분기까지는 좀 적자폭을 축소를 했었고 네. 3분기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심택을 가지고 심택이요? 왔고요. 네, 주가는 어느 정도 최근에 바닥을 완전히 좀 쌍바닥을 만들었고 좀 정배열이 열리면서 좀 대세적으로 상승 초입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관도 조금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내에 보시면 메모리용 기판 비중이 한 83%고요. 반도체용이 이제 99%대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실적 가시성이 상당히 좀 민감하다, 유사성이 민감하다라는 기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발주량을 봐야 되는데 3분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D램 출하량 각각 15%, 12%씩 증가를 했고요. 네. 앞으로 DDR5로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반영을 해준다면 메모리 모듈이라든지 패키지 기판 쪽 중심으로 가동률이 조금 확대되면서 Q가 좀 늘어날 것 같고, 당연히 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P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제 2024년 상반기까지 같이 보시면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신제품을 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좀 교체 수요까지 같이 기대를 해봤을 때 모바일향 패키지 기판으로 출하량이 또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로 PC라든지 서버, 데이터 센터 향으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반등을 본격적으로 해주고 스마트폰 신제품까지 출하량 증가를 포함을 했을 때 2024년도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택까지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뭐죠? 코스맥스. 코스맥스. 우선 지금 화장품 업종원에서도 OEM, ODM 업체들이 가장 잘 가는 모습 그렇죠. 나타내주고 있고, 그중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이제 OEM 방식에서 이 ODM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OEM보다는 ODM 방식이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죠.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미국 쪽에서의 어떤 흑자나 여러 가지 부분의 기대감이 크지만 지금 현재 국내 쪽에서도 그 실적이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네. 2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국내 쪽에서 63%까지 증가했죠. 그리고 이 63% 증가했던 부분이 일반적인 주문 방식이 아니라 이 고마진 상품을 중심으로 한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이 중국 쪽에서의 기대감이 중국 소비주인 화장품 업종한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현재는 실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과 국내 쪽이다. 그리고 중국 쪽은 좋아질 확률이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의 시장 진출에 의한 시적 다변화도 긍정적입니다. 뭐 인도네시아, 뭐 태국 법인 매출 같은 경우에도 특히 태국 법인은 100% 이상의 2분기 때 실적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네. 이 코스맥스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화장품 관련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광고 관련주 제일기획으로 제일기획. 가지고 왔고요. 네. TV라든지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4대 매체 월간 광고비 증가율을 보시면 2월이 최저점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까지 봤을 때 기업들의 광고비 감소율이 1.6%로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광고 시장에 조금 온기가 돌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매출 성장이라든지 재고 부담 등을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 제1기획이 마케팅 수요라든지 뭐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것들을 많이 집행을 해왔고 온라인 쪽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방어하는데 상당히 잘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제1기획의 매출 총액 가운데 디지털 사업이 기존의 이제 대기업 광고주들의 사업을 뛰어넘었습니다. 매출 비중이 54%로 온라인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대기업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TV나 라디오 등의 어떤 전통 매체 광고를 지속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특정 연령이라든지 성별을 좀 타깃해가지고 광고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을 잘 하고 해내고 있는 게 제1기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그 외에 뭐 BTL이라든지 디지털 그리고 프로모션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해서 견조하게 좀 실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1기획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이번에 LIG 넥스원 주셨죠? 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창투비주님이 LIG 넥스원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를 할 때 방산 계약 체결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좀 매수를 해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면 방산주들은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집중하고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거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렸어요. 우선 뭐 방산업종의 수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실적에 미치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전만큼의 어떤 수주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좀 자제되는 모습 보여주는데 그만큼 이제 이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주에 의한 실적 폭발적인 증가세라기보다도 그 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하나의 이제 그 수출주로 자리 잡았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와 수주를 물론 이제 연관관계는 가장 크지만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제한적으로 가는 과정이고요. 뭐 하지만 지금 현재 뭐 다른 모멘텀으로 방산주를 접근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어떤 해외 쪽에서의 이벤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주들은 지금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적주로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그 중장기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지만 방산업종이 올해 상반기 때 수주가 거의 없었어요. 네. 뭐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하지만 이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다른 방산업종들 같은 경우도 연말에 기존에 계약이 돼 있었던 이 인도나 수주가 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 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서 방산업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장투미주님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파로스 예, 아이바이오. 제약기업입니다. 네, 인공지능 신약 개발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신약 개발 사업을 보면 한 물질 발굴에만 한 5년 정도가 걸리고 한 전임상 단계로는 한 1년 반 정도 그리고 네. 이제 임상 시험으로 한 6년 정도 그리고 뭐 허가라든지 뭐 승인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면 한 최소한 15년 정도가 걸리는 게 신약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제 앞으로 AI 신약 개발이 자리를 잡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비용 면에서 좀 크게 절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수백만 편 이상의 논문을 이제 한 5년 정도 이상 걸리는 물질 발굴 기간을 단 몇 개월 만으로 지금 단축시킨 상황이고 네. AI가 이제 이를 통해서 도출한 물질의 어떤 유효성을 분석해 가지고 이제 정확한 이제 물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런 AI 신약 개발 사업에서는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분석할 수 있는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있는 게 관건인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추진하고 있는 신약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해당 기술력이라든지 연구소가 좀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장한 종목인데 주가도 이제 한 2달 만에 한 기업 가치가 2배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AI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신약의 초기 단계 기술 이전이라든지 AI 플랫폼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는 한 투 트랙의 사업 전략을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자체 파이프라인은 한 10개 정도고요. 이 중에 임상에 진입한 거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땡! 네, 여기까지 소개 들어왔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AI 신약과 관련된 이런 관심 요즘 또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 마지막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뭐 2차 전지 이제 소재 업체들이 예전만큼의 관심은 덜 받더라도 네. 뭐 뷰는 똑같습니다. 크게 바뀐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 판매 부분 이런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안에서 약간 순환매 과정이 분명히 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2차 전지 소재라고 한다면은 뭐 양극재, 음극재.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나노신소재는 이 도전제죠. 그 한마디로 이 음극재 쪽에서의 이 전류나 여러 가지 전자 이동성을 높이는 게 바로 도전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양극재에 대한 시장에서 하반기 전망은 좀 낮지만 음극재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망은 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체들도 충전 시간 단축이나 에너지 밀도에 대한 향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음극재, 특히 음극재 중에서도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 부분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도전제에 대한 만들고 있는 이 나노신소재는 추가적인 어떤 수혜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도전제를 기존의 카본 블랙 쪽에서에 쓰고 있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 CNT 도전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오히려 더욱더 높아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나노신소재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마지막 종목으로 이성우 차장님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마지막 종목은 클리노믹스입니다. 클리노믹스. 예, 소개하기 전에 이제 장투미주님이 KCC 질문을 하셨어가지고 유가 상승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예. 유기 실리콘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KCC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도료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기 때문에 원재료로 그래서 유가의 연관성을 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클리노믹스는 지금 혈액 기반의 대장암 조기 진단 서비스 콜로네이 IQ를 헝가리에다가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미국 파트너사 싱글레라 지노믹스랑 이제 콜로네이 IQ를 같이 출시를 해줬는데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 이런 것들의 어떤 조기 진단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헝가리 대형 6개 병원 그리고 검진센터, 연구소의 서비스 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네. 추가로 한 20여 개 병원이라든지 연구소, 이제 유럽 등지에다가 공급 계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정부 승인이 빠르게 났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보험 적용도 조금 빠르게 된다면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유럽 법인 쪽에 좀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클리노믹스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액체 생검 암 진단입니다. 이런 것들은 혈액 내에 떠도는 암 관련 유전자 정보를 추적을 해가지고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인데 헝가리라든지 인근 유럽 국가를 보면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공급업체라든지 여러 이제 수요들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관심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폐암 조기 진단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고 암 백신 설계 기술이라든지 여러 이제 AI 의료기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도 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들, 외국인도 최근 2거래일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클리노믹스까지 이렇게 저희가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또 질문도 많이 주셨으니까 자세한 답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종목 가운데 탑픽을 골라보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신소재 마지막 소개해 주신 종목으로 탑픽 골라주셨고 기동현 대표님은요? 네, 마지막에 소개했던 클리노믹스고요. 매수가는 2,700원, 그리고 목표가 4,200원, 손절가는 전 저점이었던 2,26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와 클리노믹스 오늘 탑픽으로 골라드렸고 가격 전략도 두 분이 알려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